자,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모임 갔다가 뭐 일찍 돌아오거나 뭐 그 사이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이 영상을 오늘 마지막 영상으로 할 거고요. 자, 요 기사 한번 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대장지구 사업에 쟁쟁한 법조인이 줄줄이 연루되어 있고, 이 뭐 곽상도 아들, 이 사람이 뭐 1호 직원이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 이분 딸, 그리고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박모 대법관, 이 사람이 이 화천대유 고문이라고 하죠. 상임 고문. 자, 이 정도 사이즈면은 이 뭐 김모 씨, 이 화천대유 사장이라는, 화천대유 지분을 갖고 있는 이 김모 씨 기자 출신, 뭐 어디에서는 뭐 MBN 출신이라고 그러고 어디에는 머니투데이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법조 출입 기자라고 하는데,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곽상도도 법조인이고 박영수도 이 대법관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집안이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형적으로 기득권들끼리 나눠 먹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에, 야, 이게 뭐가 문제야? 어? 성남시에서 5천억 받아가지고 공공개발 성공적으로 했고,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니들이 알아서 장사수원으로 남겨먹든 말든 알아서 해,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뭐 성남의 뜰 이 컨소시엄에 뭐 SK증권, 이 화천대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연루된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성남의 뜰을 시행사로 선정하기 위한 그 심사를 4시간 만에 뚝딱 했다는 거고, 공모 절차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간 공고를 내고 하루 만에 심사를 4시간 만에 했고, 이 심사를 한 사람들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소속, 다 내부에서 그냥 다 처리했어요. 뭐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데리고 와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심사를 한 정황은 제로고, 심지어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직원이 이 성남의 뜰 이 시행사의 사회이사예요. 이건 같이 짜고 친 고스톱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측에서 반박을 하는 논리가, 야, 내가 박근혜 정부 때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면은, 이게 비리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박살이 났겠지. 가만뒀겠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 좀 하지 말어. 난 깨끗해. 자, 지금 연루된 사람들 보면은 다 이쪽 사람들이잖아요. 곽상도 아들, 박영수 딸, 대법관 고문. 자, 이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치려고 하다가 만 거죠, 오히려. 얘네들과 짬짬이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봐준 걸 수도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안 쳤다고 그게 면죄부가 되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썩어빠진 기득권과 짬짬이 한 게 아닌가라고, 충분히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죠. 뭐 지금 뭐 공개 수사 요청한다고 말만 그럴싸하게 했는데, 그래놓고 자료는 안 줘. 재명이 형, 자, 공개 수사 해달라고 했으면은, 자, 성남시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갖고 있는 자료 다 넘겨. 자, 왜 성남의 뜰이 시행사로 선정이 됐는지, 쟁쟁한 시행사들이 많은데 조단위 개발 사업에, 자, 듣도 보도 못한 최초, 만들어진 지 얼마도 되지 않은 이런 급조된 회사가 왜 4시간 만에 성남 도시개발공사 내부 자체 심사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도 않은 심사로 선정돼서 수천억을 홀라당 해먹었는지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 한 가지. 그리고 자, 지금 무야홍을 외쳤던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고 있어요. 뭐야 홍을 외치고 있어요. 자, 홍준표가 어제 토론회에서 저도 그때 한번 보긴 했는데 그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다. 잘못된 수사는 아니지만 너무 과도했다. 일가를 다 도륙내버렸다. 조국, 그 부인, 아들, 딸, 동생, 친척. 이게 뭐야? 물론 이럴 정도의 어마어마한 비리, 어마어마한 범죄,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나온 거는 표창장, 스펙 위조, 차명거래, 끝. 이거 말고 더 나온 거 있나요? 뭐 증거인멸? 어차피 증거인멸 여기 다 포함되는 범죄였잖아요. 표창장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범죄였나요? 스펙 위조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범죄였어요? 나라가 몇 개월 동안 들썩들썩할 정도로. 자, 차명거래?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뭐 WFM 주식 가지고 얘가 지금 뭐 정부에서 특혜를 줘서 이 사업을 진행해서 뭐 가로등 사업이 어쩌니 뭐 이 어마어마한 사기 펀드가 된 것처럼 조국 펀드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결과적으로 조국 펀드 아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과잉 수사 맞죠. 근데 문제는 홍준표는 여권이 아니라 야권이죠. 보수층에 밉보이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기로 홍준표 관련주는 다 약세였어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반대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이 화천대유 의혹 관련해서 이게 커지다 보니까 김부겸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낙연도 문제를 삼았고요. 그 때문에 삼부토건은 상승, 동신건설은 떨어진 이런 대선 테마주 위주로 아주아이비 그리고 대덕전자, 드림시큐리티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볼 거고요. 자, 영화금속 먼저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제 2,475원에 마무리됐는데 오늘 시초가가 130원이 떨어져서 2,345원으로 시작했고요. 종가는 시초가보다는 살짝 떠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양봉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양봉 마무리됐어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고가 보이시다시피 2,500원. 어제 종가보다 고가는 높아요. 그러면은 생각할 거 없이 2,500원 근처에서 팔면 되는 거죠. 2,480원이라든지. 문제 있나요? 어쩔 수 없이 뭐 물려 계신 분들은 이대로 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저가에 잡은다면은 고가에 팔면 돼요. 욕심만 내려놓으시면은. 댓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거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켜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똑똑하고 현명하니까 저가 타이밍을 잘 잡은 거고 고가의 욕심과 미련 없이 집착 없이 심플하게 2,480원 판 거죠. 2,345원에 사서 2,480원에 파는 뭐 이거보다 더 베스트가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거래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나고 뭐 투자가 즐겁지 않을까요? 뭐 오늘 타점 굳이 뭐 분석해 드릴 것도 없어요. 오늘은 그냥 글자 그대로 개파락 떠서 시작돼서 보시는 것처럼 11시 근처에 갑자기 신호 주면서 신호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신호 주면서 움직였어요. 1분봉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1분봉상 보시는 것처럼 넓게 보시면은 자, 여기까지는 거래가 5,000주, 10,000주도 거래 안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가 빵 떠버리죠. 80,000주. 그럼 따라가셔야죠. 뭐 이유 있습니까? 자, 양봉 연속되고 있고 거래가 갑자기 떠버리고 그건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뭐 2,400원에 터시든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 2,500원 근처에서 터시든 터시면 그뿐이에요.
윗골이 다 달리고 2,400원도 깨지는 조짐이니까 그냥 이렇게 거래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물론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고 기다리고 인내하냐는 각자마다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고민해 보시고 잘 연습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영화금속 말씀드렸고, 자, 아주아이비 투자도 크래프톤도 대덕전자도 자리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 갈 것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아주아이비 투자나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 자리를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한번 퍼포먼스 쏴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뭐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크래프톤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스푸트니크 V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상장이 되었던 종목들에서 돈이 많이 벌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떠오른 것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고 끊임없이 수익을 만드는 펀드 회사죠. 창업 투자, 벤처 투자. 자, 뭐 올해도 작년처럼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거라고 예측되고 있고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IPO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은 뭐 야놀자도 있고요. 다양한 종목들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고, 대덕전자는 뭐 PCB 관련해서도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뭐 조금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뭐 윤석열 관련해서도 모멘텀은 있어요. 자, 뭐 회사가 투자를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사업 영역, 사업의 어떤 퍼포먼스, 캐파를 늘리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18,000원 뚫고 19,000원, 2만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거기서 살짝 숨이 죽어서 새롭게 박스권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지 라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회사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기업 자체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자리 때는 굳이 차트를 지금 자리가 안 잡았기 때문에 보여드려도 의미가 없는 이런 자리예요. 18,000원 시도 1, 2, 3 만에 못 뚫었고요. 네 번째 뚫었어요. 네 번째 19,750원까지 뚫은 다음에 조정받고 지금 이 자리죠. 물론 쭉 하락이 나왔다가 오늘은 유의미하게 장대 양봉이 서긴 했지만 이게 끝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기간이 걸릴 겁니다. 저 21선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격을 줄이면서 그 사이 여러 가지 뭐 소식이나 뭐 반도체 PCB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잘 분석하시면서 따라가 보시길 바라고요. 드림 시큐리티도 뭐 살짝 숨이 죽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차트 자체가 5,000원 가까이 오면은 저가, 6,000원 가까이 가면 고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지금은 저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잘 보고 계시다가 흐름이 나오고 거래량이 붙고 수급이 터져주면서 이슈가 되는 날 퍼포먼스가 나오겠죠. 뭐 바닥에 지금 거래량이 쫙 깔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한 200만 주 이상은 터져주지 않을까요? 그런 날 움직일 겁니다. 뭐 잘 보시면은 공부하시고 잘 분석하시면은 그래도 그만큼 충분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에요. 지지부진한 종목 아니고요. 얼마든지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퍼포먼스를 반복적으로, 수익을 반복적으로 먹고 또 먹고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짧게 끊어치시면 됩니다. 항상 저점 매수, 고점 매도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두산 퓨얼셀, 두산 퓨얼셀 뭐 자리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뭐 이거 4만원 깨지면 한번 들어갈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자리라고 생각되고 뭐 깊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수소전지, 수소차 관련된 넘버원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아까 SD 바이오센서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SD 바이오센서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 테마주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SD 바이오센서 움직임이 4만원대 초반에서 지금 이제 드디어 4만원대 후반대 올라서면서 차트상 21선도 딱 타버린 이런 모습이고요. 뭐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과연 이 21선이 상방으로 고개를 틀지 아니면은
지지부진 시간이 더 걸릴지 아니면 꼬꾸라질지 셋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뭐 자기 주식 취득 소식도 나왔고 아시는 것처럼 위드 코로나 10월달 뭐 추석 연휴 끝나면은 바로 10월이죠. 10월달부터 뭐 위드 코로나 시험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 진단키트가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위드 코로나도 마찬가지. 내년도 계속해서 진단키트는 필요할 수밖에 없네.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코로나가 뭐 완전히 잡힐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아니어도 한번 접했던 이 진단키트라는 편리한 이런 제품을 이 사회적 시스템, 방역 시스템 이런 의료 체계에서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제품은 개발되고 새로운 바이러스, 새로운 세균, 새로운 영역에서 이런 진단키트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세상에서 가장 중심인 게 이 SD 바이오센서와 시젠 요 기업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볼 부분이 없잖아 남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상기하셔서 잘 공부해 보시고 잘 분석하셔서 항상 저점 매수, 고점 매도로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스피드한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3부 토건하고 동신건설 마지막으로 볼게요. 3부 토건하고 동신건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처음에 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재명, 이낙연 이 명락대전이 싱겁게 끝날 줄 알았죠. 모두가. 자 애초에 경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상 끝난 게임 아니야? 라고 시작을 했는데 서서히 이낙연이 페이스를 올리면서 1차 기회를 잡았다가 날려버렸죠. 다시 지지율이 가라앉았는데 최근에 와서 뭐 의원직 사퇴 배수진도 치고 자 여러가지 친정부 인사들 뭐 노무현 정부 때나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요직에 있었던 뭐 장차관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이재명이 아닌 이낙연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기사로 말씀드렸던 화천대유 이것도 점점 커지는 느낌입니다. 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의혹이 터지고 있지만 지지율이 안 빠지고 버텨주고 있지만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윤석열은 이 지지율을 제대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최재형도 못 받아 먹었고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재명이 좀 두드려 맞게 되면은 그냥 이낙연한테 훅 쏠려 버릴 거거든요. 더더구나 이제 2차 경선 피크 호남이 남아 있는데 이 호남은 글자 그대로 이낙연의 무대라고 보면 돼요. 자, 처음에 언론이 됐든 여러 가지 정치 평론가들이 됐든 다 뭐라고 했나요? 자, 호남에서 이재명이 여론 지지율상 압도하고 있다. 여기서도 그냥 50% 넘을 거다라고 했어요. 뭔 근거로 이렇게 떠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막상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이낙연이 뭐 40% 후반대고 이재명이 40% 초반대. 이낙연이 더 높죠. 도대체 누가 이재명이 호남에서 압도하고 있다라고 떠들었는지 아가리를 찢어버리고 싶어요. 자, 저는 솔직하게 제 친구들한테 나 이재명 지지한다 이런 말 못할 것 같아요. 반대로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답답하고 도대체 이 사람의 능력이 뭐지? 이 사람 정책이 뭐지? 이런 선명성은 없지만 그래도 안정감은 있습니다. 조금 도덕적이고 안정감이 있고 예전에 뭐 대정부 질문이나 국회에서 이 야당인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질문했을 때 촌철살인 멘트 하나로 그냥 석 죽이는 이런 말주변을 봐도 그냥 안정감과 그냥 도덕적이고 그냥 답답하기만 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강원도
강원도 쪽에 이제 그 산불 났을 때 현장에 달려가서 깨알같이 메모하면서 꼼꼼하게 챙기는 그 재난 구조 상황에서 꼼꼼하게 이런 어떤 국정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봐도 뭐 약간은 쪼로 비춰질 수 있는 이재명보다는 신뢰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재명을 안 뽑으려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저는 민주진보인데 왜 이재명이 싫겠습니까? 자, 노무현하고 비교해 볼게요. 노무현과 이재명을 비교했을 때, 자, 노무현은 그래도 스펙트럼이 딱 있어요. 너무 기분이 나쁠 때도 너무 처지지 않고 기분이 좋을 때도 너무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끝도 없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땐 또 끝도 없이 내려가요. 뭐 굳이 어떤 사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잘해주는 사람들한테는 무지하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들한테는 가족이라도 매몰차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은 지도자급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 솔직히 경기도지사 할 때 이 사람 찍었어요. 이재명. 찍을 사람이 없어서 찍었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라는 마음으로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이 됐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삼부토건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상태. 자, 동신건설은 떨어지는 상태죠. 자, 삼부토건 차트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뭐 2,500원까지도 떨어졌다가 뭐 살짝 9월 초반에 살짝 3,000원 초반 3,000원 초반대까지 올라선 그 자리에서 다시 숨이 죽은 거죠. 아예 별거 없다. 결국은 떨어지는구나. 결국 이재명이 되는구나 라는 실망감으로 다시 2,000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3,000원대로 쏴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삼부토건이 다시 움직여줄 수 있는 추석 연휴 이후,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내내 이 화천대유 가지고 떠들면은 그 반사 이익을 다 삼부토건 이낙연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굳이 삼부토건이 아니라 다른 이낙연 테마주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화천대유 관련해서 이제 프레임 전환으로 이 고발사주, 제보사주 의혹에서 국민의힘의 화력을 이 화천대유로 다 집중시킬 겁니다. 더더구나 이 추석 명절 밥상에서 계속 이 얘기를 떠들 거기 때문에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은. 그렇기 때문에 동신건설을 떨어질 거예요. 자, 이런 스탠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나름대로 이슈가 있거나 분석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종목은 개별 영상 진행할 거고요. 매일매일 연휴 기간 중에 라이브 진행할 거니까 한 오후 한 2, 3시경 이렇게 이제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자, 청새놈 채널 접속하시면은 저랑 같이 라이브로 종목 상담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시사 이야기나 주식 이야기 다양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금융과 시사, 주식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드렸던 청새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